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죠.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준비 중이고요. 오늘은 그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하죠. 우리 정부는 그걸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게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AI 등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 일환일 겁니다. 한국 사회는 60년대 이후에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국민의 삶의 수준 역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발전의 결과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개 국민의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정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실제로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적의 실상은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면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올해 무려 21만 3천 원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액 모두를 합친 19만 6천 원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가구 수도 5만 가구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취약 계층에 대한 저희가 발표한 전기료 면제 정책 등도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격차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일견 각각의 격차들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행정과 결합된 실천력이 있습니다.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민심을 모으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이런 충실한 준비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 지원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요약하면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난임 시술비를 제한적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17개 시도 전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도 25회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 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급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50% 비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자를 채취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시술도 힘에 없고 공포스러운데 값비싼 시술비까지 실패해서 나오는 그런 실망감에 더해서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새 가족을 맞이하는 행복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실망감만 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난임 부부가 원할 경우에 지자체의 체외 수정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 횟수를 정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당 소속의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당정 간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걸 단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와 달리 변이를 거치면서 치명률이 많이 약해졌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 전염력은 높아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지난주에 26만 명의 치료제를 추가 확보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와 함께 잘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